저도 이제 사실 투자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엄청난 하락기도 있었고 보합기도 있었고 상승장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기에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어느 사이클이 가장 이득이냐,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이클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빠져야 된다, 이거는 신밖에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경매를 바라봤을 때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해야 되냐, 남들이 선호하는 시점에는 선호하는 물건을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영끌족 무덤이었던 노원,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자, 3월 18일 기사로 GTX C노선 호재에도 거래 절벽이 여전하다, 거래 감소에도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급하게 물건을 싸게 던진 집주인들이 그 실거래가 찍히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집값 3년 새 반토막이 났다, 요게 24년 기사거든요. 24년 3월 18일 기사로 더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었거든요. 5개월이 지난 최근 시점의 기사를 보니까 매매 절반이 상승 거래다, 달아오는 서울 집값 아무래도 중심부로 오르고 있지만 그 영향이 노도강이라든지 좀 외부 쪽으로도 퍼지게 되겠죠. 용산이 최고고 노원도 가격이 올랐다. 전 거래보다 높게 거래된 용산은 57%고 노원은 50%, 경기 쪽은 분당 쪽, 구리 쪽이 올라가게 되면서 46%가 평균 지켰다 라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폭락장 당시에 네. 노원 아파트 경매 물건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피드 옥션에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거는 뭐 22년도 이때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기점으로 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몇 프로를 썼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한 명, 14명이 있긴 하지만 바로 또 한 명, 7명, 2명, 6명, 5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아파트 입찰가 인원수는 확실히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들어오죠. 빌라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갔는데 빌라도 20명 넘게 들어온 것들 몇 개 있었어요. 공포심이 있을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뉴스가 있을수록 사실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을 때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빌라,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락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공포 시점에 들어가서 싸게 파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실거래를 다 뜯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입찰 인원수만 봐도 싸게 살 수 있었겠다, 10명이 넘어가면 싸게 사는 게 쉽진 않거든요. 유찰되는데도 2명 이런 정도면, 입찰 2명 했는데 1명 정도는 최저가로 깔아주면은 내가 몇백만 원만 더 써도 낙찰이 될 수 있거든요. 기회를 이땐 잡을 수 있죠. 상승장에 지금 같은 때 서울 아파트 입찰해가지고 최저가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받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요런 때,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내가 최저가에 입찰을 할 수 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로또였죠. 그 당시에 입찰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또 위험한 거였으니까. 요 분위기에서 흐름을 알고 있는 지식, 마음속의 용기, 그리고 실제 현금,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사실 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지금 또 분위기가 또 괜찮아졌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노원 아파트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명, 9명, 21명, 2명, 19명, 3명, 27명, 뭐 한 명 이런 거는 최저가가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5명, 6명, 30명, 지금 입찰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게 22년도보다 결과가 나온 물건들이 많거든요. 경매로 쏟아졌던 물건들이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서울 아파트 지금 경매로 들어갈 때 기회를 놓쳤다, 늦었다 이런 거보다는 물건량 자체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선택지가 더 또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단지가 있어. 그 단지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경매 물건들이 많아지면. 그럼 입찰 인원수는 많아졌지만 물건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경매로까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서울 중심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KB부동산에서 발행한 시계열을 보면 노원구는 아직 빨간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지금 빨간불이 안 들어온 지역이 강북쪽이네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시차를 두고 나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가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변으로도 영향이 가겠죠. 거기에 가격에 이제 저평가가 또 시작이 되니까 도봉구, 노원구 이런 쪽에도 투자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노도강 그 지역을 이제 잡아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울 안에서 옆에 있는 구들이 오르면은 지금 보는 데가 안 올라도 언젠가 이게 오르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투자를 미리 선점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실거주 하면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서울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사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이런 빨간불이 들어온 데들을 미리 안 사놨다면 이미 이만큼 올라버린 거잖아요. 내가 놓친 거잖아요, 이만큼 타이밍을. 그럼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주변을 봐야 돼요. 어쨌든 내가 사고 나면 보통 실거주는 2년 동안 보유를 하니까 2년이 지나 있을 시점에는 반드시 올라 있을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장담을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사실 투자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엄청난 하락기도 있었고 보합기도 있었고 상승장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기에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어느 사이클이 가장 이득이냐,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그 사이클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빠져야 된다 이거는 신밖에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경매를 바라봤을 때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해야 되냐, 남들이 선호하는 시점에는 선호하는 물건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빌라 오피스텔만 말씀드리죠.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로 선호하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했을 때 내가 낙찰을 싸게 받을 기회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공포가 만연했을 때 이때는 아파트를 해도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돈 되는 물건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주목하고 계시는 물건이 있다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잖아요. 뭘 사든 싸게 사면 돈을 벌기 때문에 낙찰을 좀 한번 받아보고 내가 한 사이클을 돌려봐야지 내가 투자자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상만 보고 내가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될걸요? 참여를 해보지 않았으면. 남 얘기로 들리지. 여러분들이 몸소 움직여야 되는 거, 물건을 찾아보고 내가 임장도 가보고 가격 조사도 해보고 입찰도 해보고 해야지 더 배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에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도권에만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빌라 오피스텔을 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아파트를 해도 되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하면은 빌라 오피스텔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깬 게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지 못한 사람 은 아파트에 집착하거든요. 아파트는 수익률이 20% 1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좀 덜 들어가는 것,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그게 경매로 돈을 버는 줄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생들이 받는 것들이 정확히 제가 교육 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들이거든요. 연식, 방개수, 엘리베이터 있는지 입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규칙성이 보일 거예요. 경장이 이런 거를 추천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리치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돈 되는 빌라를 찾는지, 그런 조건들이라든지 물건 찾는 방법,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명도, 대출, 인테리어 모든 것들, 가격 조사할 때 부동산들에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들의 빌라 전문 공인중개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빌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7주 동안 교육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임장 가는 시간에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임장했던 물건들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수익률 40%가 나오려면 이 정도 가격을 쓰면 된다 범위를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입찰하실 분들 모아서 따로 저희가 입찰표 제출을 받아서 가장 높게 쓰신 분께 입찰을 갈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해드리고 있고,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해요.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높게 쓰셨으니까 제가 고생하는 만큼 수강생들 반응은 항상 좋아요. 더 밀착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리치스쿨 모임도 있는데, 모임도 가끔 하면서 수강생들의 얘기도 듣고 부족한 점 채워나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수강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연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에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 돈 버는 분이 주변에 자랑을 하겠죠. 어디서 배웠어 물어보면 저절로 우리 리치스쿨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이번 기수분들도 되게 적극적입니다. 더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